자, 근저당 보겠습니다. 근저당은 한두 문제 꼭 나와요. 자, 의의에서 부종성, 수반성의 예외 357조 보죠. 자, 이랑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최고액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136조. 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 근저당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걸로 본다. 자, 오른쪽 이제 성질에서 일단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부수성이 없다. 원래 부수불물에서 앞에 두 개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저당은 근자가 기본 계약을 줄임말이야. 자, 기본 계약이 있는 저당이라는 거죠. 기본 계약에 대한 종된 권리입니다.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 기본적인 계약. 이 기본 계약이 이제 우리 보통 마이너스 통장 계약, 당좌 대월 계약, 할인 계약, 그런 거죠, 그죠? 자, 프랜차이즈 계약 이런 거죠. 자, 갑이 자,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은 어떨 때는 한 개 달서 빵원이죠. 어떨 때는 빵원. 어떨 때는 또 내가 적으면 플러스 1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채권이 정간 변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의 포인트입니다. 보통 저당은 채권이 딱 확정돼 있잖아요. 이게 채권이 확정 안 돼 있으니까 부종성이 없는 거죠. 채권이 빵원이라도 성립하니까 부종성 없죠. 등기를 이제 최고액만 적는단 말이에요. 등기할 때 여기다가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이 최고액이 우선 변제받는 최대 한도야. 우선 변제받는 최대 한도, 최고액은 10억이면 10억. 요 최고액 이자가 여기에 산입되어 있죠? 이자가 산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자 등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저당에는. 다음 채무자 앞, 근저당권자 을. 자, 채권, 자, 필요적 계상의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의 뜻이죠. 근저당의 취지. 채권이 정간 변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경매에 넣으려면 이 채권이 확정이 돼야 돼. 언제 채권이 확정되느냐, 이게 포인트죠. 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이렇게 정간 변동하다가 언제 확정되느냐. 자, 채권이 딱 확정되면 이제 보통 저당으로 바뀌어요. 아까 봤던 보통 저당으로 바뀌어 이제는 부종성, 수반성이 있게 되는 거죠. 채권 확정 시기.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와서 양가로 3번 근저당의 효력이 있었다. 동그라미 1 채권 최고액 땡땡. 채권 최고액이란 책임 한도액이 아니고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입니다. 우선 변제받는 최고 한도액이에요. 따라서 확정된 자, 나중에 채권이 확정됐다고 하죠. 자, 대개 이제 결산기를 정하면 결산기에 확정이 돼요. 자, 12월 20일 결산기를 정했다. 이때 이제 확정이 됩니다. 결산해 보니까 저 채권 최고액이 10억이었는데 10억 이걸 초과할 수도 있고 13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5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정상이지만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억을 초과했잖아. 그럼 이 초과된 부분 요거는 우선 변제를 못 봐. 요게 이제 우선 변제 받는 한도니까 이 3억은 무담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담보. 담보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갑니다. 그러면 따라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서 13억이 됐어요. 13억이 되면 초과 부분인 3억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아니하고 최고액 10억까지만 담보된다. 담보된다는 것은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의 미달
5억이 되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5억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자,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줄 언더라인. 보통 저당과 다른 게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하나여 담보된다는 규정. 이거는 건저당에 적용이 안 돼요. 건저당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지연 이자 같은 말 지연 배상은 1년분에 하나지 않고 5년, 10년분도 다 최고액에 포함된 이상 다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안 돼요. 실행 비용은 영순위로 받고 채권 최고액에 포함 안 됩니다. 다음 3번에 이제 피담보 채권에 확정되면 보통 저당으로 이제 바뀌게 돼. 전환된다. 기억에서 이제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를 암기해 줘야 돼요. 자, 다음 장. 기본 계약의 결산기 도래되면 확정되죠. 또 존속 기간의 만료. 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또 기본 계약이나 건저당 설정 계약의 해제, 해지도 확정됩니다.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야.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는 자기가 너랑 계속 거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 시에 채권이 확정돼요. 후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된 때 확정된다.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죠. 이제 니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보통 저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저당은 이제는 보통 저당과 동일하게 되므로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이 이제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D가 그 주의할 점만 외워야 돼.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 10억을 초과했어요. 13억이 되면 자, 건저당 설정자인 채무자는 13억 다 변제해야 돼요. 확정된 채권액 전부 13억 전부를 변제해야 건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왜? 채무자니까. 그러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들 그 두 개 나오죠.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 최고액 10억만 변제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건저당 양도 조심합니다. 1번 건저당권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번 건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야. 아직 확정 안 되면 건저당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개개의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 변제되더라도 그 건저당은 수반하지 않아요. 수반하여 건저당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채권이 확정 안 됐으니까. 그런데 3번 반대로 딱 확정됐어. 확정된 채권에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되면 확정됐으니까 건저당은 피담보 채권에 수반해서 이전이 됩니다. 이때는 건저당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맨 밑에 3번 내려옵니다.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피담보 채권의 최고액 10억과 경매 비용을 변제 공탁하면 건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죠. 39로입니다. 39 건저당권에서 틀린 것. 1번 건저당권의 실행비용은 경매비용이야. 경매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는 포함되지만 여기 채권 최고액에 이자는 산입돼 포함되지만 경매 실행비용은 포함이 안 돼요. 경매 실행비용은 영순위로 받고 최고액도 또 받는 거죠. 2번 피담보 채권에 이자는 포함되죠.
채권 최고액에 포함됩니다. 3번 물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권 최고액 10억까지만 변제하면 건저당 등기 말소할 수 있다. 4. 건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 후에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보통 저당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건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변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답이 5번인데 건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당으로 바뀌었잖아. 후에 경매 신청이 나중에 취하되더라도 번복 안 됩니다.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가 아니라 번복되지 아니한다. 한번 확정된 것은 취하에도 번복되지 아니한다. 답 5번. 자, 40분 말이다. 건저당권에서 옳은 것. 1번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죠. 확정되기 전에도 은행에 가가지고 건저당 설정계약 해지하면 돼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은행에 가서 건저당권 소멸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됐어요.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네요. 13억이 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야, 채무자가 아니야?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확정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건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채권이 13억으로 확정됐어. 그러면 이걸 말소하려면 자, 여기 지금 등기는 10억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요 10억만 변제하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13억 다 변제해야 돼요. 채무자는 13억 다 변제해야 말소할 수 있고 물보와 제3취득자는 10억만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항상 등기는 제3자한테 공시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전액 다 변제해야 됩니다. 자, 보통 저당일 때는 채무자는 지연이자 지연배상 1년치가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다 변제해야죠. 그러나 보통 저당이라면 얘네들은 지연배상 1년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제액이 적죠. 자, 답이 4번이네요. 최선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됐네요. 자, 요 아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죠. 그러면 경매 신청 시죠.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됩니다. 자기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자기 거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답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 원인의 변경이 있으면 채무 원인 변경되면 채무 원인 변경 등기하면 돼요. 후순위 권리자의 성락 필요 없어요. 성락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1번 갑니다. 건저당 틀린 것. 자, 1번 건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건저당권자를 취득한 자는 후순위 건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건저당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는 건저당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다음 2번. 자,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도
피담보 채무의 확정 사유가 되는데 언제 확정된다 그랬죠? 선순위 건저당의 피담보 채무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가 아니라 언제라 그랬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죠.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답 2번. 오른쪽 와보세요. 한번 외워야 돼. 오른쪽 해설서 정답은 2번. 후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됩니다. 워낙 자주 나와요. 등기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각 이 부동산에 1순위에 건저당권자 을, 2순위에 건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병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병이 경매를 신청하면 자기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이때 확정된단 말이에요. 경매 신청 시에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13억이 되든 여기도 확정이 돼요. 근데 자기 게 아니라 선순위라는 요 앞에 앞에는 얘가 경매 신청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후순위 때문에 억지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됩니다.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돼요. 왜냐하면 경매 신청 시하고 경락대금 완납 시하고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대부분까지 가면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은행은 이자 받으려고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락대금 완납 시에 선순위는 확정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고 3번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그러나 존속기간은 등기 안 해도 무방합니다. 필수적 등기사항은 요거죠. 건저당의 취지 건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채권 최고액, 채무자 요 세 가지가 필요적 등기사항. 나머지는 임의적이야. 존속기간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4번 1년이 넘은 지연배상금이라도 3년, 4년, 5년이라도 채권 최고의 한도 내라면 10억 내라면 전액 건저당으로 담보가 됩니다. 왜냐? 이자는 요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이자가 1년치든 2년치든 3년치든 10억 범위라면 다 우선 변제 받습니다. 5번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이 됐어요. 채무가 확정되면 보통저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보통저당이니까 건저당의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저당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자, 42로 가보죠. 건저당에서 틀린 것. 1번 건저당권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13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저당권자는 적어보세요. 채무자 겸 건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채무자는 전액 다 변제해야 돼요. 채무자 겸 건저당 설정자에 대해서는 채권 전액 13억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자, 답은 2번이네요. 기본계약상에 채권이 확정된 이후 만약 5억으로 확정됐어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담보 안 됩니다. 보통저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채권 최고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건저당으로 담보되지 아니한다. 왜? 확정 후 채권은 담보 안 됩니다. 부종성이야. 부종성. 답이 2. 다음 3번 후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선순위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그 건저당이 소멸한 시기 즉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됩니다. 4. 건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과의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가서 해지하면 돼요. 건저당권의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건저당 설정자는 은행에 가서
기본계약 마이너스 통장계약을 해지하고 건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건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채무자 변경할 수가 있다에 얼마 전에 있어요. 이 경우 당연히 변경된 후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은 건저당권으로 후에 것만 담보가 된다. 왜 변경 등기 하니까? 자, 43으로 갑니다. 건저당권 틀린 거. 1번 채권 최고액 개념입니다.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 최고액이야. 답이 2번이네요.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 초과했어요. 13억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다, 채무자가 아니죠.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채무자의 채무 전액 변제하지 아니죠.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건저당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밑에 정답풀이 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정답풀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2명 물보와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 10억만 변제한 후 건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다만 채무자는 전액 다 변제해야죠. 채무자는 채무 13억 전액 변제를 해야 됩니다. 답이 3번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무슨 저당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보통 저당으로 바뀌었어요. 고로 확정 이후에는 담보 안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은 건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변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4번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 확정이 된다. 4번, 5번 묶어서 암기하라 그랬어. 5번 건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후순위 경매 신청하면 그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건자 앞에 선순위가 빠졌어요. 선순위 넣으세요. 선순위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액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됩니다. 자, 44번은 그 답만 보죠. 2번 좀 보세요. 2번 건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그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확정 전에, 자 조심해야 돼. 전에 원본 채권에 관하여, 그럼 확정 전에 원본이죠. 그럼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요거는 담보돼야 됩니다. 확정 전 원본이니까, 원본이 확정 전이었으니까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같은 지연손해방 채권은 당연히 건저당으로 담보가 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답이 45로 옵니다. 갑이 채무자 을 소유 A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3천만원의 건저당을 취득하였다. 틀린 것. 갑이 건저당이죠. 자, 1번 갑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2천만원이야. 그러면 2천만원으로 보통 저당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를 해서 800만원의 갑의 채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얼마만 우선 변제 받아요? 2천 받아요? 2,800 다 받아요? 우선 변제 얼마 받아요? 2천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채권은 우선 변제 못 받아요. 건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자, 답은 2번. 확정된 채무액이 3,500만 원이에요. 최고액은 3,000 있는데 확정이 3,500이네. 500만 원을 초과했죠. 건저당 설정 이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병은, 이 병의 이름이 뭐죠? 여기 누구예요? 건저당 설정 후 전세권 취득했죠? 제3취득자네요. 이 사람 채무자야, 채무자 아니야? 채무자 아니니까 얼마만 갚으면 되죠? 3천만 원 갚으면 되겠죠? 3,500을 전액 변제해야 소멸 청구할 수, 아니죠? 3,500이 아니라 3천만 원만 변제하면 건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보하고 제3취득자는 최고액 3천만 변제하면 됩니다. 답이 3번. 건저당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 3천만 원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옆에 그러나 이자는 포함된다 그랬죠. 이자는 포함된다. 4번. 확정된 채권액이 2,500만 원이고 2로부터 조심해야 돼. 확정이 2,500 확정됐어요. 2로부터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야. 원본은 확정됐는데 이자는 나중에 발생했죠. 이거 우선 면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랬죠. 이자니까 받습니다. 3천만 원 범위에서 여전히 담보가 된다. 정확해요. 확정된 후에 이자니까 이자는 담보가 됩니다. 5번.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A 부동산이 5천만 원에 경매되었다면 갑은 채권 최고액이 얼마야? 3천이죠? 갑은 경매대가에서 3천만 원만 변제받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3천이니까 다음 46으로 갑니다. 건저당권 틀린 것. 1번. 건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겁니다. 사실은 자주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을인가요? 사람이 없네? 을로 하죠. 뭐 건저당이든 보통 저당이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었다가 갑이 이걸 팔았어요. 병에게 5월 1일 날 팔아. 그러면 병이 소유자.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저당물을 나중에 산 사람이 뭐죠? 제3취득자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갑이 돈을 갚았어요. 변제했다. 그럼 무효죠? 그럼 요거 이제 말소할 수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원래 말소등기 채권은 물권적 채권이잖아. 물책이니까 병이 말소등기 채권자죠. 또는 갑도 권리자입니다. 자, 병 또는 갑이 권리자고 이쪽이 의무자입니다. 공동 말소죠. 자, 답 1강 합니다. 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 병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가 병이죠. 현재 소유자 같은 말 제3취득자 병은 피담보 채무 소멸하면 건저당 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조심해야 돼. 병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옛날 소유자 갑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또 배우겠네. 공시부 시간에 등기부 시간에 나와요. 답이 2번. 건저당권 설정 시 필요적사항 채권 최고액 채무자 한 개 더 적어. 건저당의 취지 세 가지는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채권 최고액 채무자 건저당의 취지 같으면 뜻은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3번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건저당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됩니다. 4. 결상기 정함이 없는 경우 건저당 설정자는 은행에 가서 언제든지 건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5.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채무를 초과했어요. 13억이 됐네요.
채무자는 다합하이죠.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13억 전액 변제하여 건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7 조금 어렵네요.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X 토지의 1번 건저당 채권 최고액 5억입니다. 을 설정해 주었고, 갑은 다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 토지의 2번 건저당 최고액 3억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이네요. 을이 5천만원, 5억, 병이 3억, 채권 최고액, 1번, 2번이죠. 자, 갑니다. 옳은 것은 1번, 병이 경매를 신청하면 자기 거니까 언제 확정되죠? 경매 신청 시에 을의 피가 확정 아니죠? 병이 거니까 자기 거는 경매 신청 시지만 경매 신청 시. 이 사람 선순위 거는 언제라 그랬죠? 경락대금 납입한 때 확정되죠. 그래서 을은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대금 납입한 때 확정됩니다. 자, 2번. 을이 경매를 신청하여 피담보 채권의 원본 채권이 4억으로 확정됐네요. 4억으로 우선 변제 받는데 이 4억에 대해서 줄것에 확정 후 발생한 이자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조심해야 돼. 확정 후 이자에는 미쳐요. 확정된 후 원본에는 안 미치지만 그 이자 1천만 원은 건저당으로 담보됩니다. 그러니까 4억 1천만 원 우선 변제 받아요. 답이 2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까 4억에 확정되고 조심해야 돼. 4억에 확정되고 나서 후에 다시 원본 채권이 만약에 4억 5천으로 됐다. 이거는 담보 안 돼요. 원본이 아니라 이자는 당연히 확정됩니다. 그래요. 1천만 원 이거는 우선 변제 받아요. 원본은 안 되지만. 다음 3번. 병의 건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 안 정했네요. 갑이 건저당 설정 계약을 해지하면 은행에 가서 해지하면 돼요. 건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앞에 피담보 채무 갑이네 병자가 빠지네. 병의 피담보 채무는 확정된다. 거기 뭐가 빠졌다고? 병이 빠졌습니다. 해지했으니까 병의 피담보 채무는 확정된다. 자, 4번. 결상기에 확정된 을의 채권이 6억이야. 을의 채권이 6억이라면 1억 초과했네요. 1억 초과했죠? 그러면 갑은 5억만 변제하면 을의 건저당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아니죠. 채무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채무자는 전액 다 해야 되잖아요. 채무자 갑은 5억이 아니라 전액 6억 전액 변제해야 을의 건저당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전액입니다. 다음 5번. 정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의 토지 매수했다. 즉 경락받았다는 거야. 병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4억 원이면 정은 4억 원을 정은 뭐죠? 재담취득자죠. 재담취득자니까 4억 안에 3억만 갚으면 되죠. 3억만 변제하면 병의 건저당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은 재담취득자니까 3억만 변제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웠던 물건을 마치고 자, 계약법으로 한번 가보죠. 자, 계약법은 일단 요약집 잠깐 와보세요. 자, 요약집에 자, 141페이지에 자, 우리 민법상 15종의 전형계약은 예시규정입니다. 자, 채권의 종류가 15종, 이거는 예시규정이야. 우리 물건 8개는 이거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이거는 강행규정이잖아.
딱 점유권, 소유권, 취지전, 유저질 딱 강행 규정이란 말. 여기서는 물건을 다시 만들려면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쪽은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놓은 거죠.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쌍무, 편무, 쌍무, 편무 이걸 외워야 되잖아. 일단 쌍무가 8개 중에서 자 우리 시험 3개죠. 매매, 교환, 임대차, 고도, 조화, 여 이건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편무가 3개, 정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정사현. 계약에 따라 쌍무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편무로 할 수 있는 게 4개죠. 소, 위, 임, 종. 여기 유상이 나오면 쌍무, 우상이 나오면 편무입니다. 소비대차, 위임, 임치, 정신정기금은 요건 좀 기억해야 돼. 밑에 보죠. 자, 전형계약, 유명계약 15종, 매매, 교환, 임대차, 고도, 조화, 여 8가지가 쌍무. 3개 정여, 사용대, 현상금고. 요게 편무. 소위, 임종이 쌍무일 수도 있고 편무일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외워야 돼. 그 다음 이번에 비전형계약, 이름 없는 무명계약들이죠. 자주 나오는 거. 합의 동그라미 쳐. 합의 해제도 계약입니다. 예약 동그라미 치세요. 예약도 무명계약이야. 다음 계약금 계약, 무명계약, 대물변제 계약, 경계계약, 공탁계약, 부동산 중개계약 이런 것을 무명계약이라 그래요. 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가면서 한번 가도록 하죠. 자, 문제 가보죠. 일단 먼저 외울 게 이제 시험에서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요 3가지는 정리합니다. 공통점 가보죠. 자, 요 3가지가 이제 전부 쌍무 계약. 두 번째, 쌍무는 100% 유상이야. 유상 계약.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 쌍유, 낙성 계약. 분료식 계약. 그래서 쌍유, 낙불 순서 놓치면 안 된다. 쌍은 100% 유상. 그러나 유상이 다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쌍유, 낙불. 이건 순서 바뀌어도 돼. 낙지집에 가서 불고기를 먹든 불고기집은 낙지를 먹든 상관이 없어요. 쌍유, 낙불. 그 다음 요 2가지는 일시적 계약이죠. 자, 일시적 계약이니까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해제해서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죠. 소급표. 매매, 교환은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합니다. 자,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채무 불이행하면 해지해서 비소급표죠. 비소급표. 요게 차이죠. 여기니까 임대차는 2기 연체하면 해지, 상가 임대차는 3기 연체하면 해지죠. 여기는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씩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물계약 3개 한번 외워보죠. 요물계약, 낙성계약과 반대말. 자, 요물계약 3가지 어떻게 외웠죠? 현대계 외워야 돼.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시험은 계약금 계약 제일 많이 나오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3가지는 요물계약. 나머지는 다 낙성이에요. 자, 이제 대입 한번 해보죠. 자, 1번 갑니다. 계약에서 옳은 것. 1. 민법상 외워야 돼.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고, 그죠? 민법상 쌍무는 다 유상계약입니다. 답이 1. 자, 2번.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라 편무죠. 편무.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의 일종이다. 자, 2번.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는 금전이죠.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죠. 준용한다. 준용한다. 자, 4번은 유상이 아니라, 자, 바꿔보세요. 위험부담이니까, 자, 위험부담이니까, 자, 이렇게 바꿔보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구별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이 아니라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밑에 해설서 내려와 보세요. 해설서 4번 유상과 무상의 구별 실익은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5번 올라가고 5번도 자주 나왔던 거.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자,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채권 계약이니까 처분 권한 없어도 돼요. 처분 권한 갖고 있어야 유효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밑에 해설서 와보세요. 5번 워낙 자주 나와.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임대차는 의무 부담행위이므로, 즉 채권행위이므로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남의 물건도 임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025입니다. 계약의 유형 틀린 것. 1.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죠. 2. 전형계약 중 쌍무는 100% 유상계약입니다. 답이 3번 틀렸네요.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라 그랬죠? 요물계약. 두 개 더 적으세요. 현상광고와 대물변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답이 3. 4. 계약은 항상 채권계약입니다. 채권계약 같은 말 의무부담계약. 의무부담계약이다. 5번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유상계약이죠. 이거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유, 납불계약.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3번이 바로 그 문제죠. 고쳐보죠. 옳은 것. 1번 교환계약은 요물이 틀렸네요. 요물이 아니라 낙성, 쌍무계약. 요물은 3개밖에 없어요. 현대계. 답은 2. 매매계약은 유상쌍무입니다. 낙성입니다. 3. 정여계약은 무상이고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계약. 4. 사용대차계약은 낙성이고 편무계약이죠. 편무. 5. 임대차계약은 유상쌍무계약입니다. 유상쌍무. 자, 04 옳은 것. 1번 임대차 계약은 쌍무고 계속적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다. 5. 매매 계약은 유상이고 요물이 아니라 낙성 계약. 5. 교환 계약은 유상이고 일시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 4. 정여는 편무고 무상계약입니다. 편무 무상계약. 5. 현상광고는 유상이고 편무계약이에요. 답이 5번. 그 정답풀이 좀 줄거세요. 자주 나온 현상광고는 로또 당첨계약입니다. 로또 당첨계약, 간첩 신고계약 이런 거죠. 현상광고는 유상이고 편무고 요물계약입니다. 현상하고 잘 외워야 돼. 유상, 편무, 요물계약입니다. 자, 약관은 보지 마세요. 5번, 6번 보지 마시고. 자, 오른쪽 제2절 계약의 성립 갑니다. 자, 계약의 성립은 3가지죠. 자, 계약의 성립. 첫째, 대표가 뭡니까? 청약과 성락의 합치죠. 청약과 성락의 합치. 두 번째는 자, 교차 청약. 세 번째는 의사 실현이죠. 이 3가지 중 1개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합치는 자,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청약했죠.
우리 1억의 사계 합치죠. 사람이 합쳐야 되죠. 사람 즉 주관적 사람 인적 합치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 1억 이거죠. 객관적 합치, 내용, 객관, 내용적 합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 합치도 있어야죠. 요걸 이제 성납기간을 2월 1일 정했다. 요 성납기간 내에 도달시켜야죠. 그래서 시간적 합치 세 가지가 있어야 계약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대화자자. 자, 대화자라면 성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합니다. 도달한 때 성립이죠. 다음 격지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석지자는 성락 통지를 발송한 때입니다. 성락 통지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성락 통지 발송시 계약 성립 시기.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효력은 청약도 도달해야 효력 발생하고 성락도 도달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효력은 도달주의고 성립은 대화자는 도달한 때, 격지자는 성락을 발송한 때 빨리 성립시키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입 한번 해보죠. 자, 07번 갑니다. 자, 계약의 성립 틀린 것. 자, 1번. 여기서 조심할 게 합치가 되어야 성립해. 합치 안 되는 걸 불합이라고 그러죠. 불합이, 불합치. 불합치. 불합이. 근데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그랬어요. 우리 비싸다. 9천만 원에 사겠다. 이거는 불합치잖아. 그럼 계약 불성립입니다. 계약이 아예 성립 안 해요.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성립이 돼버려요. 불합의는. 그럼 불합의는 또 이걸 알고 있는 불합의를 의식적 불합의라 그래. 한글로 쓰면 안불합의. 또 불성립. 모르고 있는 무의식적 불합의. 이걸 또 숨은 불합의라 그러죠. 이것도 하여간 계약이 불성립입니다. 이 불합의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착오야. 우리 민법 총칙에는 착오는 계약이 성립한 이유입니다. 계약 성립 후에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 성립 후입니다. 착오는. 그래서 불합의는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고 착오는 계약 성립 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가보죠. 1번.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줄거 뭐가 나왔나요? 불합의 있죠. 불합의는 착오가 아니라 불성립입니다. 아예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 정확해요. 즉 계약이 불성립입니다. 정확해요. 착오는 계약 성립 이후 문제야. 맞는 말이고요. 불성립이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 2번. 성납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기간 안 정했죠. 그럼 상당한 기간,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성납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가 청약이야. 청약 효력을 잃는다. 3번.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을 거절했네요. 거절했다면 계약 불성립이야. 거절하였다가 번복이 안 된다. 다시 성납 기간 내에 이를 번복하여 성납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4번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청약자가 따옴표 조심. 일정 기간 내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성납한 걸로 줄거가 본다 아무런 효력 없어요. 너 혼자 봐라 효력 없다. 넌 뜻을 표시하는 경우 아무런 효력 없어. 이 없이 그 기간 즉 일정 기간을 지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답이 4. 워낙 자주 나와요. 5번. 성납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했네요.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어요. 부도달이네. 부도달은 표의자가 불이익 돌아갑니다. 그 불이익은 성납자가 표시했죠. 성납자가 진다. 답이 4.
자, 5번 한번 8번 한번 보시죠. 8번 청약 옳은 것. 1번 답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청약도 의사표시야. 의사표시는 총치로 돌아가 도달주의죠.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도 도달한 때, 성락도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 5번. 자, 1번 올라갑니다. 1. 청약은 상대방에 의해서 그 내용이 보충 또는 수정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청약은 반드시 확정돼야 돼요. 확정.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돼야 돼요. 자, 가격이 확정돼야 돼.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어야 청약이에요. 그래야 우리 1억에 살 거냐 안 살 거냐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청약의 유인하고 달라요.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한테 유인당한 사람 꼬시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될 필요가 없죠. 뜨리요 뜨리 이거죠. 청약 유인의 대표적인 광고입니다. 광고할 때는 뭐 1,000만 원대, 2천만 원대, 대자 붙이고 있죠. 이건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청약은 반드시 확정돼야 돼요. 그래야 이쪽이 딱 확정시키지. 다음 2번.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는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밝힌다. 익명도 가능해요. 익명의 청약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자판기 설치죠. 자동 판매기 설치. 자판기 설치가 대표적인 익명의 청약이야. 자판기 주인 이름 없잖아요. 익명의 청약도 가능해요. 3번.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은 틀려도 특정될 필요가 없다. 자판기 설치 기억하면 됩니다. 자판기 설치하면 아무나 와서 동전 넣고 커피 빼먹는단 말이에요. 다음 4번. 아파트 분양 광고 동그라미 치세요.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팔립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야. 유인. 가격이 딱 확정 안 돼 있으니까. 자, 9번 하고 조금 쉬죠. 청약과 성락 틀린 것. 1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줄거세요. 상호 교차했죠. 여기 교차 청약.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양청약 도달. 2번. 성락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기간 정했죠. 성락자가 그 기간 내에 성락 통지를 발송이 아니라 도달시키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발송이 아니라 도달입니다. 자, 보죠. 항상 갑이 청약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첫째, 자, 자, 청약 방법. 언제까지 성락해달라고 성락 기간을 딱 정하는 경우가 있죠. 1월 1일 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청약하면서 성락 기간을 2월 1일까지로 딱 정했다. 그러면 2월 1일까지 성락이 도달해야 돼요. 성락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2월 1일까지 도달되지 않으면 요 청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해.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겠죠. 두 번째, 성락 기간 안 정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 성립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으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돼. 그래서 계약 불성립입니다. 도달주의야, 도달. 이제 고치면 이제 발송을 도달로 해야 돼, 도달. 자, 3번. 성락자가 청약에 변경 가했죠. 변경을 가하여 성락한 때는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변경을 가한 성락이죠.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자 현금으로 1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어요. 이게 합치되려면
1억에 현금으로 승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억에 현금을 하지 않고 변경을 가했다는 거죠. 변경 가해서 내가 9천에 사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1억은 거절당한 거죠. 거절당하고 요걸 이제 갑이 요걸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거죠.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9천에 팔고 싶으면 9천에 승낙하면 돼. 안 팔고 싶으면 뭐 그냥 내버려두면 계약 불성립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이 청약은 거절당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봅니다. 오늘 여기다가 조건을 갖다 붙인 것도 마찬가지야. 조건부 승낙도 마찬가지야. 자, 현금이 아니라 1억으로 사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2번 잘 기억하고 3번 4번 아까 다운표 중요하다 그랬어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승낙을 본다 아무런 효력 없다 그랬어요. 넌 뜻을 청약 시 표시하더라도 아무런 효력 없다.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어. 불합치는 계약 불성립이죠. 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도 옷이 난 경우 이게 무의식적 불합치죠. 계약은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가 한 2시까지 하겠습니다.